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대평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죠. 이항 분포에서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np 이런 형태로 구해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이항 분포 자체는 n하고 p 이렇게 써져 있는 거니까 36하고 3분의 1 곱하기해서 12입니다 라고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이항 정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을 질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수학 체험교실에 참가한 2학년, 3학년 100명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조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학생이 통계체험학생을 참여했던 학생일 때 3학년이다. 조건 방률이죠. 통계체험을 경험한다는 전제조건, 통계체험 경험한 거 이제 70명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3학년 40명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 자체가 확실하게 좀 무리수가 정리가 되어 있다면 70분의 40 이런 형태로 해서 가볍게 7분의 4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장 좀 정확하게 잘 읽고 조건부 확률 학습이 좀 돼 있습니까? 이런 개념 싸움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들 열심히 계산해서 근데 기대값이 다 이렇게 됐을 때 값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좀 알아봐야 될 게 이제 확률 자체가 2분의 1에 B 이렇게 돼 있는데 2분의 1하고 B 두 개니까 2B 모두 다 더하게 되면 확률의 총합이 1 돼야 되겠죠. 2B가 2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4분의 1이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구해가는 것은 확률 변수하고 이제 확률 좀 곱하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분의 1 이런 부분에다가 4 곱하기 4분의 1 이런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A 곱하기 4분이니까 4분의 1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기대값을 구했는데 이 결과가 좀 4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a가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분의 a는 2에다가 a 값은 8입니다 라고 해서 a 값도 구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a 더하기 4b를 구해달라. 4b는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8에다가 1 더하니까 정답 9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분포 표에서 평균하고 분산 그리고 표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질문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질문 문항이 되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배반 사건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률들이 각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배반 사건이라면 A 집합하고 B 집합 이게 지금 교집합 부분들이 없는 이런 얘기죠. B, A 교집합 B 이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인 이런 경우가 이제 배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 B 처집합의 이런 부분들은 이 골바로 이제 P, B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B 확률 자체가 이제 3분의 1이다 라고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요. B의 집합적인 부분들은 B의 여집합 분의 그 다음에 P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B 확률이 좀 나와 있는 거니까요. B 확률 자체가 3분의 1이니까 이건 3분의 2 처리가 되겠고 이게 또 이제 처리하게 되면 이제 A 집합을 얘기해 주는 거죠. A 교집합, B 교집합이니까 그럼 A 집합은 이제 5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약분되게 하면서 정답은 이제 5분의 3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배반 사건이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들의 지금 연산 부분들이 아주 좀 독특하게 구성되는데 일단은 배반 사건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이러한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연산이 가능한 거니까 개념 정확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기대값 분산에 대한 식이 좀 주어져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expectation x 플러스 4 이 결과가 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expectation x 이런 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음 바리언스 2x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은 제곱돼야 되니까 4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죠. 28 이렇게 처리돼서 그러니까 바리언스 x 자체는 얼마가 될까? 7입니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이때 이제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절차에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는 분산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부분 이제 이항시켜 가지고 이제 제곱해서 그러니까 25입니다 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하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2가 답이 되는 건가요?
정답. 그래서 30이 답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기대값, 분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곱평균 뭐 이런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가는, 그럼 또 가장 연산을 하기 위한 뭐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수호, 지용 순서대로 제비를 하나 뽑을 때 나중에 뽑는 지용이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수호가 당첨될 확률은 20분의 5 이렇게 처리돼서 뭐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지용이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질문 던졌는데요. 지용의 확률도 4분의 1 똑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답해가는 거면 되는데, 뭐 풀이 자체로 보게 되면 일단은 수호가 당첨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럼 19개가 되겠죠. 제비를 넣지 않은 거니까 당첨되려면 4개가 돼야 되겠고, 더하기 20분에 당첨이 안 됐을 때는 19분에 그럼 얼마가 되죠? 당첨 대비 5개 있으니까 5개.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는 것이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지용이 하는 방법인데, 이게 20 곱하기 19 처리해야 되겠고, 뭐 5가 공통입니까? 그럼 4 더하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게 19가 또 이렇게 소거가 되는 거니까 20분의 5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똑같은 결과 나오죠. 여기서 결과 자체가 이제 똑같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처음에 이제 곧바로 답해야 되는 거겠고, 아니면 이런 이제 절차를 거쳐서 연산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론 학습,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의 학습을 통해서 연산 결과가 좀 같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둬서 가볍게 풀이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어느 케이크 가게에서 한 개를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30분, 편차가 2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정리해주면 뭐 30분에 2의 제곱 이런 게 이제 관계가 딱 보는 거죠.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이 33분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지금 던진 거죠. 평균이 이제 30분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33분 이하의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개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수식 형태로 보게 되면 x라는 변수가 3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좀 표준화를 좀 거쳐가면 되겠죠. 시그마 분의 2분의 그다음에 이제 33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z값이 이제 2분의 3보다 작다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가서 보면 2분의 3이 이제 1.5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표준 정규표로 고쳐갔을 때 2분의 3보다 작을 이 확률들을 계산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0.5에다가 좀 합쳐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0.5를 더했으니까 933이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0.933이 4번이 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뭐 정규분포의 뭐 가장 기본적인 패턴, 개념적으로 좀 뭐가 되는지 이렇게 좀 살짝 정규분포 모양 그려봐서 수치들을 좀 표시해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무엇을 하는지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식 형태로 했을 때 좀 약간 개념적으로 정리가 좀 잘 안 된다면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그림 좀 그려가지고 무엇을 거는지 좀 표시해서 연산을 해가면 좀 더 수월하게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항분포 72 3분의 이렇게 처리되는데 시행의 수가 좀 이렇게 좀 충분히 크게 되게 되면 저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7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줘 이제 평균을 좀 구해야 되는 거니까 3, 2, 6에다가 3, 4, 12에서 이제 평균이 좀 24가 되는 거죠. 되겠고 24에다가 또 3분의 2를 또 이렇게 곱하기 주니까 8에다가 16, 그러니까 4제곱 이렇게 돼서 정규분포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살짝 좀 표시하게 되면요, 평균이 이제 24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20부터 32 사이에 있는 이런 확률들은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쭉 이제 수식으로 봤을 때 20보다 크거나 같고 3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표준화 시켜 가면 되겠죠. 4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20-24 이런 형태, 그 다음에 32-24 형태 이렇게 좀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어떻게 계산됩니까?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되면 되겠고 8에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뭐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러한 확률을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z값에서 1하고 2에 해당하는 부분들 둘을 좀 더하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7에다가 81, 그 다음에 8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항분포가 하나가 좀 살짝 가미되어 있는데, 시행의 수가 이제 충분히 크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해서 정규분포식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구해야 될 부분들을 살짝 이제,
그림 좀 살짝 그려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조금 더 이용하게 되면 역시 또 효율적인 연산 가능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0부터 3이고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K라고 되어 있네요. 0부터 1까지 P1, P2, P3 되어 있고, 자, 이 순서들은 이제 등비수열 이룬다라는 아주 좀 재미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뭐 넓이 자체를 좀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이제 넓이 자체를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근데 넓이 계산해주면 K가 되겠죠? 그 다음 계산하게 되면 또 2분의 K 이렇게 쳐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니까 뭐 4분의 K 이렇게 좀 써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4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겠고, K 처리되는 거니까 4분의 7K 되는데 이게 뭐 총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뭐 K 값은 그래서 7분의 4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3 2분의 3이 중간인데 중간에서부터 다음에 뒤에까지 이렇게 좀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정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넓이가 보게 되면 요 넓이의 이 부분들이 뭐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넓이가 아까 이제 2분의 k 돼 있었으니까 2분의 k 값 자체가 7분의 4 되겠고 이 부분에 또 4분의 1을 좀 차지해가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4분의 1 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뒤쪽 넓이는 애초부터 4분의 k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4분의 k 자체는 7분의 4 처리해주니까 7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4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림이 좀 독특한 게 나와가지고 우리 긴장을 조금 하게 만들죠. 이 부분들 무난한데 여기 부분이 좀 긴장을 하게 만드는데 문제 자체가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넓이를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넓이의 총합이 이제 확률의 총합에서 이제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을 구해가는 이 절차 자체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좀 구해가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요 둘러싸인 부분 넓이의 4분의 1입니다. 이름은 닮은 명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쪼갰다라고 생각하면 네 조각 쪽에 한 조각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센스 있게 대처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써가면서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수의 최소값이 3일 확률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 열심히 3번 던지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6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는데 최소값이 3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내면 안 되겠습니까? 주사위가 3, 4, 5, 6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가지수가 오면 되니까요. 4의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소값이 굳이 3이 되려면 4, 5, 6 있습니다라고 해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의 세제곱 이런 부분들 빼면 되는 그런 형태. 아이디어가 좀 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의 세제곱 분의 이건 64에서 이제 27을 좀 이렇게 좀 빼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216이 되겠고 3에다가 7 되겠고 5에서 빼는 거니까 3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이게 좀 약분 안 되는 숫자입니까? 그럼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값이 3이 됐다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해가느냐 이게 좀 아이디어죠. 일단 주사위에 3, 4, 5, 6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 4, 5, 6 나오는 전체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최소값이 3이 아니라 4 이런 거 든다니 4, 5, 6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는 가지수를 빼는 이렇게 아이디어 이해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제가 좀 설명해드린 이런 아이디어 좀 잘 기억해서 효율적으로 다른 문제에도 좀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와 2학기 마라톤 대회를 실시합니다. 완주 시간은 정규표를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 때는 평균이 36 이렇게 처리돼서 나온 거겠고 2학기 때는 평균 34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단축된 거죠. 이런 이제 정규표 모양으로 그려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1학기 때 27분 이내 27분보다는 좀 앞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상품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죠. 2학기에도 똑같은 상급을 지급한다. 받은 학생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좀 A라는 시간에서 이제 똑같이 해서 이제 되게 되죠. 확률이 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X라는 변수라고 좀 생각해서 27분보다 작을 이 확률을 좀 구해가 된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게 표준화가 과정이 필요한 거죠. 표준 편차가 6이었으니까 6분의 27분이었으니까 27에서 36을 이렇게 좀 빼야 되는 이런 형태라면 이게 좀 Z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9가 되는 겁니까? 9가 되는 거죠.
6, 뭐 3에다가 6 해야 되니까 되죠. 그럼 z값이 이제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의 형태의 개념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y라는 변수를 좀 바꿔 써놓고 나도 볼까요? 이때 이제 a보다 작을 이 확률을 구해갈 때도 우리가 이제 z값을 열심히 구하게 되면 표준편차가 4였으니까 4분의 a 마이너스 3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4분의 a-34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a-34 이 부분들은 2에다가 마이너스 6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뭐 a 값은 뭐 34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종도 뭐 28 이렇게 처리해서 뭐 구해가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뭐 만나는 이제 여기 이제 해당하는 그 수치를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28이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각각 표준화 과정 자체 부분에서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좀 생각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뭐 조사했더니 남학생 중에서 경험인 학생이 40명이고 이런 건 뭐 느낌상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남학생 이용했다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예요. 남학생이 되면 여학생이 있겠고 뭐 이런 거죠. 이용한 학생이 40명이고 40명 이용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학생 중에서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이 20명 처리가 됐고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은 30명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한 명의 선택 학생이 여성인 사건이면 여자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50명이다 이런 얘기겠고 체육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인 사건 없는 학생은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 명수를 좀 보니까 여기를 x라고 놔야 되는가요? 그러면 3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 40 플러스 x가 되겠고 그럼 전체는 그러면 얼마인가요? 40에다가 9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독립일 때 학생 수를 구하라, 뭐 x의 여기 구하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뭐 이럴 때 이제 뭐 한쪽을 뭐 a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독립을 조사할 때 이제 교집합 이런 확률들은 뭐 pa 곱하기 pb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쪽 한쪽을 뭐 pa라고 처리하게 되면 90 플러스 x 분의 뭐 30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는 거고 하나는 90 플러스 x 분의 50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부분들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x를 계속 구해가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 좀 소거해 주겠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이렇게 좀, 지금 생각보다 지금 복잡한데요? 그렇습니까? 9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하나가 좀 약분되겠고, 약분되는 거 맞죠? 90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런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90에다가 플러스 x 이렇게 처리되겠고 x를 좀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예요? 곱하게 되게 되면 아닙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교집합이 30이죠. 아이고 짠지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자, 그럼 또 3 또 이렇게 또 약분되니까 90 플러스 x에다가 뭐 3을 곱하기 해준 결과는 5 곱하기 30 플러스 x. 간단한 문제였잖아요. 그죠? 3x, 5x 이렇게 처리니까 2x 처리가 되겠고, 그럼 270에서 150을 좀 빼면 되는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 값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2x가 120 이렇게 되니까 x 값이 60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용 경험이 없는 남학생은 60명이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을 다 써놓고 나서 이게 동시에 겹치는 부분들은 뭐 엉뚱한 데 표시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됐죠? 자, 뭐 기본적인 틀, 독립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조금만 좀 이렇게 x는 미지수 놓고 이제 값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를 이용하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니까 조금만 좀 지금 정리만 좀 잘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진로 체험인 날에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를 좀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이 매 식사 때마다 한식과 양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고요. 전체 학생이 30%가 점심에 양식을 선택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점심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이 30%다 이런 얘기가요. 10분의 3이다 이런 얘기면 그럼 뭐 한식을 선택한 학생은 이제 10분의 7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점심을 양식을 선택한 학생의 또 30%는 저녁에도 양식 여기 또 다시 30%
10분의 3이 되겠죠. 양식을 좀 선택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나머지는 10분의 7이라고 쓸까요? 100분의 70일까요? 70은 그럼 뭐 한식을 좀 선택하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고요. 점심에 한식을 선택한 학생의 20%는 저녁에도 여기서 또 20% 100분의 20은 또 저녁에 또 한식을 좀 선택하였다. 이렇게 좀 내용이 정리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인데, 학생이 이제 저녁에 좀 한식을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죠. 밑에 이제 점심에 양식이다 이런 얘기면, 점심 저녁을 봤을 때 양식에다가 한식을 이렇게 선택한 학생도 있겠고, 한식에 한식을 선택한 학생도 있겠고, 됐죠? 저녁에는 좀 한식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점심에는 양식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양식, 한식 이렇게 선택한 학생의 비율,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큰 흐름틀에서 구해야 될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죠. 조건부 확률, 뭐 수식으로 써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써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양식을 선택한 학생이 10분의 3 점심에, 저녁에 이 중에 이제 10분의 7이죠. 10분의 7이 이제 한식을 선택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한식 10분의 7 선택했는데 그 중에 또 다시 10분의 2가 한식을 또 선택한 거였고, 앞쪽에 있는 거 10분의 7로 계속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똑같이 10, 10, 10, 10 이렇게 좀 약분이 되겠고, 그다음 7, 7, 7도 지금 다 약분이 되는 거예요. 공통 부분들은 좀 이렇게 다 소거하고 나면 3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5분의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뭐 개념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렇다면 뭐 일단은 좀 문장이 무지 길게 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와가지고 선택한 학생이 저녁에 이제 한식을 선택했다는 전제 조건에 점심에 양식이다라는 이렇게 조건부 확률입니다라는 이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갈 부분으로 이제 다 연결시켜서 정리를 좀 잘 해가야 되겠죠. 자, 문장이 길어지니까 무엇을 풀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를 좀 정확하게 잘 해야 풀이 가능한 거니까 집중해서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한 번 던질 때 소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다 라고 해주면, A라는 부분들은 소수니까 2, 3, 5 이렇게 있는 건가요? 7을 얘기할 뻔했습니다. 주사위 던지는데, 그죠? 이렇게 되니까 뭐 PA를 구하게 되면 뭐 2분의 1입니다까지 좀 관련된 부분 써놓으면 되겠고요. MA 약수인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서로 독립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대신 저 5 이하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뭐 그러면 뭐 B1 이렇게 되고 이제 알아보면 되는가요? B2, B3, 3의, B4, 어이구, 그럼 B5까지 조달하는 얘기인가요? 5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때 지금 약수눈이 나온다라고 되는 거죠. 약수눈이 나오니까 뭐 1이 약수는 1이 되겠고, 1, 2, 1, 3 여기는 지금 1, 2, 4 이렇게 이제 1, 5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확률들은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독립조사에 가는 거니까 독립은 PA 교집합 B 부분들은 PA 곱하기 PB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뭐 지금 A 확률 자체를 뭐 2분의 1로 여기는 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부분들이 이제 확률 나온 거랑 이제 교집합 확률 좀 처리해서 결과가 좀 같아지는 걸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뭐 조사 안 해도 되겠죠. 뭐 교집합 부분들이 없는 거니까. 일단 이제 교집합 부분이 좀 생기고, 교집합 생기고, 교집합이 2가 있겠고, 교집합이 또 5가 있겠고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의 확률은 여기가 6분의 1이 돼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3분의 1이 되는 이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부분들이 요거 이제 PB2는 요게 이제 3분의 1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요것도 이제 3분의 1이 되겠고, PB3 이 부분도 이제 3분의 1이 돼가는데, B4 이 부분들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안 되는 거죠. 요것도 B5 자체도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되는군요. 그렇다면은 2일 때, 3일 때, 5일 때 이런 경우가 이제 수식 형태를 만족하는 거니까 성립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 값 자체가 2, 3, 5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런 n값들을 좀 모두 다 또 합을 구해달라. 뭐 당연히 그럼 뭐 10입니다라고 풀이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뭐 하나만 조사하라 해서 답하라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좀 돼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뭐 계산해 딱 해서 이제 독립입니다 이렇게 좀 밝혀내면 되는데, 이게 좀 여러 개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조금 뭐랄까요, 혼잡스럽죠.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열심히 좀 깔끔하게 좀 잘 정리해서 실수 없이 풀어가도록 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를 조사하는 거니까 집중력 벌여야 되는 거니까요. 좀 부족하다면 연습장에다가 메모해 가면서 풀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을 선택하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딱 깔린 거죠. 이때 이제 이런 확률 구해달라. 전제 조건 깔려 있는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크거나 같다 되는 거는 거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거니까 4개의 숫자 중에서 일사에 대응하는 숫자 이제 2개를 고르면 되죠.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딱 골라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일사 빼고 나머지 숫자들은 마음대로 대응되는 거죠.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4 제곱하는 부분이 전체 가지수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다른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F2를 하고 F4 전제 조건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또 F2도 좀 해야 되는 거죠. F2 이렇게 좀 해주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F4번호 이렇게 좀 되니까 4를 좀 기준을 좀 살펴보면 되겠죠. 4가 1일 때 그럼 여기는 좀 3이 돼야 되겠고 2면 2가 되겠고 3이면 또 1 이렇게 쳐야 되겠고 작아야 되는 거니까 1에다가 여긴 1, 2에다가 여긴 1, 2,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4보다 좀 이게 작거나 같아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전체적으로 그럼 6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 되겠고 나머지 빠진 숫자 3 부분들은 대응되는 건 4가지입니다 라고 처리지만 전체적인 확률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 컨비네이션 6의 컨비네이션 2가 되겠죠. 6 이렇게 좀 이건 약분하고 이거 하나가 또 남는 거군요. 이렇게 처리되니까 여기는 10 곱하기 4분의 6 처리됐으니까 6 하나 또 마저 약분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이렇게 처리되니까 20분의 3입니다 라고 해서 전체 계산 결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것도 나름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니까 뭐 조건부 확률 자체처럼 된 거죠. 그냥 전체 함수 개수가 아니라 이렇게 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주는 또 그 조건 하에서 또 다른 조건에서 추가된 개수 이렇게 와 이것도 이제 큰 흐름틀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조건이 좀 있는 조건부 확률 이런 계통의 문제니까 약간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살짝 좀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요소가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잘 처리해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6번입니다. 수직선 위에 좀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이 수가 6의 약수이면 1만큼 6의 약수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1, 2, 3,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확률로는 1만큼 이동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6의 약수가 아니면 그럼 3분의 1 확률을 되게 되면 이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리 좀 했습니다. 이 시행을 반복해서 좀 P가 처음으로 5 이상이 되면 시행을 좀 멈춘다 이런 얘기인데 4번 이하의 시행에서 멈춘다 이런 얘기는 4번까지 해서 좀 멈춘다 이렇게 되는데 4번까지 멈추는 경우가 좀 제법 많은 거죠. 3번에 멈출 수도 있군요. 1도 있고 4번에 멈추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고 아예 안 멈추는 경우는 뭐죠? 그럼 이제 5번 가게 되면 근데 5번 되면 무조건 멈추는 거 아닙니까? 1, 1, 1, 1, 4번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지금 한 칸씩 이렇게 4번 가는 거니까 안 멈추겠고 5번 되게 되면 무조건 이제 멈추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전체 1에서 1, 1, 1,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1이 나오는 확률이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의 4제곱 이런 부분들 멈추지 않는 경우를 좀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잘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81이 되겠고 81에서 얘네 적으면 16을 빼면 되는 건가요? 그럼 81에서 4에 5가 되겠고 7에서 빼는 거니까 60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81분의 65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어떻게 해가는 것이 주어진 상황을 좀 이해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제 여사건 부분도 이게 브랜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니까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좀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설명한 거 설명 드리니까 좀 너무나 또 당연하죠. 이게 좀 쉽게 접근되죠.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학습을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y도 정규분포 이렇게 따라갑니다. 평균은 좀 m1, m2가 좀 다른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시그마 제곱에서 이제 이렇게 좀 표준 편차가 갖게 되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밀도 함수 그래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하고 31 결과가 좀 같아지고 그 다음에는 같은 숫자인데 이렇게 처리해서 확률 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확률 더하기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좀 나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똑같은 모형을 그려드는데 똑같은 모양이 그려지려나요? 대략 좀 그렸습니다. 평균 M1 표시해 가겠고 평균 M2를 이렇게 표시해 갔을 때 작은 숫자니까 이쪽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곳에 대한 17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고 같은 높이 형태로 쭉 가서 크게 해돼서 이쪽 부분에 여기다 이제 31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17부터 여기까지 확률하고 여기까지 확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똑같은 확률이죠. 똑같은 확률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뭐 하나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 변수 y쪽 할까요? y라는 변수 쪽 할 때 이 부분들은 y라는 변수 쪽에서 M2보다 크거나 같고 31보다 작다 이 부분들의 이 확률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Z값으로 고쳐가면 되죠. Z값으로 고쳐가면 이건 뭐 무조건 0이 되겠고 31 마이너스 M2 이렇게 쳐야 되겠고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계산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값이 0. 여기 절반 형태니까 3413 0.3413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3413에 해당하는 거니까 Z값이 1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31-M2 이 부분들이 이제 시그마 값이다. 이렇게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다. 1 표준 편차만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의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 조건은 또 뭔가요? 라고 되는데 17보다 작을 확률이면 이 아래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5, 28 Y 변수인데 어딘지 잘 모르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 0.5니까 좀 채워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채워야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곳이 25에다가 이곳이 2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M2 값이 28입니다라는 뜻도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 차이가 좀 3 되는데 그 차이 자체가 이제 시그마 값에 해당하는 거니까 시그마 값이 또 3입니다. 라는 정보까지도 담겨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34보다 클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y라는 변수가 34보다 클 확률을 구하게 되면 표준화를 시켜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4에서 28을 빼고 3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은 z값 자체가 이게 지금 얼마가 되는가? 2에 6이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군요. 6 나누기 3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제 z값이 2일 때의 값 477이 이렇게 됐으니까 477이 0.5에서 477을 빼니까 0, 2, 2, 8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1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와, 주어진 수식들 정기분포 모양에서 좀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와 처음에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표준 편차가 이제 똑같다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이 사실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 곳에서 이제 함수 값이 같은 거니까 똑같은 높이에 위치해 있는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했을 때 이게 지금 이게 같은 확률이 되기 때문에 절반 부분으로 한 부분들이 이렇게 0.3413 이렇게 해서 z값을 1이라고 해서 이제 시그마 이런 거 좀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다 해석도 좀 재밌죠. 여기 좀 채워서 이제 0.5라는 사실이 또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 아주 좀 우리가 좀 정기분포 모양과 관련해서 이론들을 좀 아름답게 적용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원점에 점 A가 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다음 시행을 한다 라고 되는데요.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있고요. 뒷면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다. 결국은 이 두 칸씩 좀 이동해 가는 거군요. 시행을 반복해서 좌표들이 처음으로 6이라는 좌표가 나오면 시행을 좀 멈추다 이런 얘기인가요? Y좌표가 6 돼서 멈췄을 때 A좌표가 2일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 그러면 멈출 때는 좌표가 0,6 이렇게 멈출 수도 있고 2,6 멈출 수도 있고 4,6 이렇게 좀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이거 그다음에 이거 뭐 조건부 확률 좀 물어본 거죠. 좀 멈추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가운데 조건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실상 또 멈출 때 좀 그냥 좀 멈추는 게 아니라 2,4 된 다음에 또 이제 뒷면 나와서 Y축 방향으로 가는 이런 얘기죠. 여기 또 4,4에서 또 가서 또 멈추고 이런 것도 좀 신경 써가지고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멈추게 될 확률 구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세 번 중에서 세 번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앞뒤니까 2분의 1에서 세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2,4가 나와야 되니까 세 번 중에서 두 번 해서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뒷면 나와야 되니까 4제곱 결국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4번 중에서 두 번 4제곱에다가 결국 5제곱이 되는 거죠. 5제곱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가운데 거 3컨비네이션 2에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문제 답이 되겠죠. 자, 계산을 처리해주게 되면 여기는 2분의 1의 세제곱 처리되겠고 여기는 3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되겠고 여기는 6 곱하기는 2 하나 좀 약분해서 이렇게 또 4제곱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 3 곱하기 2분의 1 4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약분을 좀 이렇게 좀 처리해서 여기다 2 만들고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8분의 3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효율적인 산수 좀 보여드렸습니다. 괜시리 뭐 계산해봤자 약분될 일들은 이제 미리 좀 약분을 좀 잘하면 되겠죠.
자,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6에서 멈춰가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다.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사실을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에서 멈출 때도 2,4 가서, 그다음에 4,6에서 멈출 때 4,4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뒷면 가서 이제 6 남아서 이제 멈춘다. 이런 부분들. 이게 좀 순서가 좀 안 맞으면 멈춘 다음에 또 X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절차 거쳐서 풀어가는 부분들 좀 이제 신경 써서 이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 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회사 직원이 A 메뉴를 먹는데 걸린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B 메뉴를 먹는데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A 메뉴를 먹는데 걸리는데 A분 이하일 확률과 먹는데 B분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미난데요. 뭐 그래프 좀 이렇게 좀 그려져 있고요. 평균이 하나는 뭐 10입니까? 10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와우, 10분 만에 다 먹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여기 뭐 2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뭐 A가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니까 여기 뭐 먹는데 A분 이하 이렇게 되면 A 해서 이제 이하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좀 확률 부분에 가서 똑같은 높이는 아니더라도 뭐 비례적으로 똑같아서 이제 B가 돼가지고 B 또 B 이상 걸릴 이 확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확률이 서로 같다. 이제 Z값 고쳤을 때 이제 Z값이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고, 이 부분들이 뭐 이게 반드시 또 A가 위쪽에 갈 수도 있죠. A가 이렇게 되더라도 이때는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20대 있을 때 B값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일 때 어쨌든 확률이 좀 같아져야 되겠다. 뭐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Z값을 표준화시켜 할 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나온 Z값이 서로 이제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하나 이제 물론 이제 절대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이 같아야 되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3, 4 이렇게 됐으니까 3분의 4분의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A-10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B-20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해서 Z값이 같겠다. 이런 뜻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통분하게 되면 뭐 전체 다 11 곱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4에 A-10 부분하고 3에 B-20 부분들 계산해주면 0이 되겠고, 그러면은 4A 플러스 3B 처리해주게 되면 40에 60 이렇게 돼서 100입니다. 이런 뭐 관계식이 얻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관계식 좀 얻었는데요. 문제에서 갑자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이것도 어떻게 구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4제곱 더하기 3제곱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4A 플러스 3B 이렇게 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있군요. 됐습니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100이었으니까 100제곱 되는데 100 곱하기 10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16, 9, 그러니까 25니까 25로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한쪽이 약분제가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결과가 이제 4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이제 최소값이 얼마입니다. 400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최소값 400. 아이쿠, 이게 좀 갑자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떠오르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식, 이건 뭐 확률이 같다라는 거니까 뭐 그래프 모양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정규분포 모양을 두 가지 보여드렸지만 뭐 어느 거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Z값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식 좀 만들어놨는데요. 관계식 두 문자 앞에 이제 계수 곱하기 되어 있는데 합돼 있고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이런 모양들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걸 좀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그런 이제 부등식인데 와 이제 우리가 저학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좀 열심히 해가지고 다양한 식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연습한 부분들이 보탬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좀 잊혀졌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좀 나왔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좀 떠올려서 공부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에서 다음과 같은 확률이 최대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평균 일단 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한된 변역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제 이 가운데 부분들이 정규 부분이 크니까 이 가급적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넓이 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4하고 A 플러스 10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대칭 구조 형태가 돼 있어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둘의 가운데 값이 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요. 2분의 2A 플러스 6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이 6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2a는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3입니다. 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됐을 때 주어진 부분들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는가요? 뭐 평균은 6 이렇게 좀 돼 있는데 3a면 9가 되겠죠? 9보다 작을 이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수 자체가 이제 9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표준화 과정. 표준 편차가 3이었으니까 3분의 9-6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Z값이 뭐 1보다 작을 확률들을 구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1일 때의 값 3, 4, 1, 3 이렇게 되는데 0.5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0.8413 이렇게 해서 구해간 것이 문제의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살짝 또 좀 재미난 표현이 좀 들어가는데 최대가 된다. 가운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대칭 구조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 이제 기본 개념이 이제 살짝 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요걸 뭐 바탕으로 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정규분포의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는 거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짝수를 나오는 횟수를 A, 동전을 이건 주사위 이건 동전이죠. 4번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짝수나 앞면 나오는 건 확률이 다 똑같은데 B라고 하겠습니다. B-A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되면 뭐 동전 부분들하고 주사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온 횟수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가 돼야 되겠다. 최대한 많이 나오면 뭐 4번 던지니까 4까지 나오니까 4 빼기 2 가능하죠. 3번 던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3 빼기 1도 있겠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도 있는 이건 2 마이너스 0이죠. 이렇게 좀 세 가지 경우를 쭉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동전을 4번 던졌는데 4번 다 나온다. 2분의 1의 4제곱이 되겠고 주사위는 지금 3번 던지는 거죠. 3번 던지는데 2번 나온다. 근데 뭐 앞면 뒷면이니까 2분의 1 세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거는 3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입니다. 이렇게 주면 되겠죠. 4번 중에서 3번 2분의 1의 4제곱이 그대로 되겠고 여기는 3번 중에서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은 얘가 4, 3 그러면 12가 되겠고 2분의 1의 7제곱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4번 중에서 2번 3번 중에서 0번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6이 되는 거니까 2분의 1에 또 7제곱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3개 값을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15에다가 21 되겠고 2분의 1에 7제곱이면은 128입니까? 64에 128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그냥 계산하면 답이 되겠네요. 인수가 이제 2밖에 없는 거있고 여기는 37 이렇게 됐으니까 약분이 안 되죠. 됐습니까? 일단 뭐 주어진 상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이렇게 좀 나온 부분들도 어려운 거 아니고 각각 이렇게 좀 나올 부분들을 구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독립 시행의 확률들인데 그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나온 과정 자체만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연산 가능한 그런 문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21번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운 이론들 점검하는데 좋은 문제들 여러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